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둔촌동 주공 4단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동 4단지를 분석하는 이유는 나이트하우스님께서 올린 영상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보였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무엇이냐면 1990년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무엇이냐? 연초에 9,500만 원 하던 아파트가 6개월 정도 지나서 1억 4,500이 되었고 또 6개월 정도 지나서 1억 9,500이 됐다는, 즉 1년 동안 얼마를 올랐냐? 115.8%가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나이트하우스님께서는 이때 이 가격이 1990년도의 가격이 2억 500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다? 17억 8천이다. 즉 몇 배가 뛰었는데 불로소득을 몇 배나 먹었는데 물가는 그 정도 오르지 않았는데 불로소득만 엄청나게 올라버렸다 라는 요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둔촌동 주공 4단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도구로 가져온 것은 바로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에서 나온 데이터로 본 서울,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입니다. 그럼 왜 시내버스 요금을 가져오느냐? 그 이유는 이 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출과 수입, 그리고 저개발 국가 또는 기계와 같이 비용 절감을 통해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물가에 떨어뜨린 주범 중 하나라면 중국일 수도 있죠.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떨어졌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는 건 무엇이냐면 태국에 있는 아파트를 대한민국 서울로 가져와서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태국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토지를 서울로 가져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즉 우리는 절대 해외에서 가져올 수 없는 것의 물가를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왜 시내버스 요금이냐? 태국과 베트남의 공공교통 서비스를 가져와서 서울에서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물가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시내버스 요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내버스 요금이 2020년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경산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냐? 농어촌 버스를 200원 인상하겠다. 얼마? 1250원에서 1450원, 1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렇죠. 물가라는 거예요. 물가. 우리는 물가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얼마? 1450원을 2020년도에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또 가져올 거냐? 1990년도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1988년과 1991년 바로 이 낀 시대에 있던 버스 요금을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는 이걸 다시 2로 나눠서 그 금액이 155원이었다. 이게 서울의 물가였다는 거죠. 이게 서울의 1990년 물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가가 어떻게 됐느냐? 155원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1450원으로 1500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은 오르지 않았지만 군과 광역시가 오르고 있고 경기도가 이미 올랐죠. 경기도는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새로운 경기도이며 이게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공정한 사회의 밑거름인 거예요. 공정한 사회. 따라서 물가가 올랐다. 물가위원회에서 물가를 올렸고 그건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가져온 150원을 넣고
2020년도 버스 요금을 넣었고, 그리고 이때 1억 9천만 원과 2억 5백만 원의 그 중간 가격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금액은 얼마냐면 18억 4,700이 나와요. 즉 지난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아파트 가격에 집어넣었더니 그 상승률이 어디 나오더라? 여기에 나오더란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가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딱 물가만큼 올랐다. 도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물가만큼 올랐고 2억 5백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억 5백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6월달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은 1억 4,500에 들어왔던 거죠. 이분들에게는 13억 5천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았냐? 이분들은 약 4억 정도의 이득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연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에 들었냐? 9,500만 원에 들어왔고, 이분들은 입장에서는 8억 8천이기 때문에 즉 더블 100%의 상승을 얻어가신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오른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살짝 떨어진 가격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사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990년에 있었던 이 가격을 현 시점 가격으로 돌린다면 2020년도에 돌리거나 2019년도의 기사로 돌린다면 둔촌동 주공 아파트가 연초에는 8억 8천이었는데 이게 6개월 지나서 13억 5천이 되었고 그게 연말에 되니까 18억 4천까지 갔더라 라고 우리는 이 뉴스를 바꿔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버스 요금을 가지고 본 거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늘어난 통화량을 가지고 제가 지난 수십 편의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그 통화량을 가지고 이 1990년의 통화량을 가지고 이 통화량을 이렇게 점프시켜보고 이렇게 점프시켜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990년에 가장 높은 가격대에 들어오신 분은 1억 9,500으로 들어오셨던 거죠. 그러면 이 점수는 몇 점이냐면 1990년에 26.8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가격에 들어오셨던 분은 1억 4,500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얼마에 들어오셨냐? 19.9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가격에 있던 9,500만 원은 얼마냐? 13.4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990년도에 들어오신 분들, 바로 이 둔촌 동역 그리고 둔촌 오륜역 바로 보이는 바로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 바로 이곳에 올림픽 공원이 있는 바로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1990년에 바로 26.8 이곳에 들어오셨고 19.9 이곳에 들어오셨고 14.4 이곳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즉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이 레벨대 안에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990년대와 이별을 하고 이제 우리는 2000년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절과 이별을 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오셨던 그 시절의 가격과 다시 하락했던 그 시절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2007년 자료와 그리고 2014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고 힘이 없었던 2013년과 그리고 바로 작년인 2019년의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둔촌동 주공 4단지는 2007년에 얼마였냐 보면 그 평균 가격이 9억 5천이라 했어요. 그럼 9억 5천은 바로 그 점수가 25.9였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자, 2007년과 우린 작별을 하고 2013년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격은 얼마였냐 하면 7억 2,600이죠. 7억 2,600. 7억 2천은 2013년도에 얼마였냐? 14점이죠. 즉, 이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9년 현재 그 한 달 내에 실거래가의 평균은 얼마냐? 17억 8천이죠. 17억 8천은 점수가 몇 점이냐? 19.6점이죠. 그러면 어디 있는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는 1990년에서 2019년까지 대략 30년의 역사, 둔촌동 주공의 통화량으로 평가한 역사를 봤어요. 그 역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1990년도에 26.8, 2007년에 25.9, 90년에 19.9, 2020년에 19.6, 90년에 13.4, 2003년에 14.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더블 체킹이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기. 1990년. 그리고 2007년에 여기. 그리고 2020년에 여기. 2013년에 여기. 우리는 이렇게 더블 체킹이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것이 바로 둔촌동. 이 둔촌역을 사용하는 곳이 우리에게 지난 30년 동안 말해주었던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해줬냐면 나 아파트 가격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자산 가치가 급속하게 올라갈 때는 난 핵심 지역이야. 난 정말 핵심 지역이고 난 굉장히 비싼 녀석이야 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게 중간 정도에 있을 때는 난 이래봐도 서울의 신축 가격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돼 라고 했던 녀석이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서울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만 했죠. 그래도 서울 신축 가격은 난 쳐줘야 돼 라고 했던 녀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 둔촌 4구역, 즉 5호선역, 9호선역, 그리고 8호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까지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투자적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언제 한번 있었냐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바로 그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2013년까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 시대를 또 겪었던 거죠. 그러면 그 시대 때는 무엇이냐? 투자가 아니냐 실거주의 시대이면서 너무 올라간 것들은 조정과 또는 휴식을 바랬던 시기, 즉 실거주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어떻게 찍혀있냐? 실거주적 시대로 돌입한다고 찍혀있는 거죠. 그리고 둔촌 주공은 지금 어디에 있냐? 19.6이라는 점수에 2020년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는 우리에게 끝없이 말해줬던 게 바로 이거죠. 나는
이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나는 이 위치에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이 더보다 더 비싼 위치에도 있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있는 이 위치는 몇 점이냐? 20점에 있다. 그러면 이 점수가 이제 더 위로 올라가서 26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래쪽 하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냐? 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거죠. 이곳이 현재까지 둔촌동 주공 4단지의 모든 것입니다. 즉, 이 친구의 가격이 17억을 한다, 10억을 넘는다, 15억을 한다 하는 것은 가격이 몇 배의 이득이냐? 몇 배 이득? 그렇죠. 2억 5백에 들어오셨던 분들에게는 전혀 이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낮게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득이겠죠. 그러나 그 이득은 몇 배가 아니라 기껏해야 2배, 100%, 그 아랫분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기껏해야 30%에서 50%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들은 그저 얼마 정도 올랐다? 한 50% 올랐다 라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몇 배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버스 요금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처럼 30원 하던 버스 요금을 1450원까지 올린 것처럼 둔촌주공도 따라서 올랐단 거죠. 얼마만큼? 딱 물가만큼. 그리고 둔촌주공은 현재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점수가 총 3개가 존재하는데 그 3개 줄 중에서 현재 이 친구는 중간 정도에 들어와 있다 라고 결론을 짓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